여러분들 삼김 그러면은 어딥니까? 누굽니까? 자, 80년대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 80년대와 90년대 한국 정치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 삼김이에요. 삼김입니다, 여러분들. 90년대와 80년대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 삼김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로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더 높아졌고 이 재판 리스크를 못 넘어서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요. 자, 이 기사를 좀 올려주세요. 자, 바로 85.4%로 결론이 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 자, 삼김 시대, 신삼김 시대의 한 사람이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기지개를 켭니다. 자, 이재명 유연해져야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볼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전당대회까지는 이야기를 못하다가 오히려 끝나자마자 김부겸 전 총리가 등장해서 도저히 지금 이 말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일극체제라고 민주당을 마치 다 집어삼킨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김경수, 김동연, 삼김입니다. 뭐 손사래를 친다고 하는데 삼김이냐 삼김이 아니냐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삼김이면 삼김인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십시오. 자, 밑에 내려와 보면 지난번 총선 때는 도와줬었죠. 도와줬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날 거예요. 바로 서울 강북을이죠. 서울 강북에 박용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70년대생으로 가장 많이 대들었던 사람이 박용진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에 대해서 보란 듯이 공천을 안 주죠. 저는 안 줄 것 같았어요. 근데 박용진 전 의원은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에이, 설마 이재명이 뭔데 나를 공천을 안 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용진 전 의원은. 그런데 박용진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뭐 시끌벅적했죠. 또 뭐 우왕좌왕했죠. 그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서. 그럴 때 과감하게 박용진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부겸 전 총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인가. 유연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 코로나로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은 거의 쌍욕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성 지지층들이 당신을 지지한다고 해봐야 당신 재판 결과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 계속 가지 못할 거야. 그럼 그 자리는 내 거야. 유연한 리더십.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나고 이재명 당신은 그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 이 대표가 밑에 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대표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9대0이냐
8대 몇이냐 할 정도로 민주당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예 생까버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이야기대로 그거 뭐 중요한 거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감동도 없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활동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집단 쓰레기다. 또 전두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김두관이었고 김씨네요.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완전히 기다렸다는 듯이 맹폭격을 퍼붓는 것은 김부겸 전 총리예요. 왜?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 누구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김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이라든가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은 많이 보여졌으니 유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막 반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위원의 모습은 너무 뻔한 모습이다.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해서 전당대회에서 표 얻었던 거 아니냐. 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정부 여당과 따질 건 따지고 책임을 나누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다음 대선에 나갈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자, 말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이야기가 누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정봉주 후보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냥 심상치가 않아요. 그저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넌 이런 사람 안 돼. 넌 이렇지 않아. 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넌 대통령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다 준비된 발언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것도 코로나로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로나로 확진되어 있다는 사람한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야당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게 뭐냐면 최상병 특검이나 청문회를 하거나 방송법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또 주장하고 국회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뭘 답답해하고 아파하는지 들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당대표 역할도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를 쟁점화시키면 여당도 입장을 내놓을 테니 차이를 좁혀가면서 양쪽이 타협을 해서라도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유연한 리더십, 그 다음에 결과물 리더십. 이 두 가지에 이재명 대표는 맞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김 전 총리가 민주당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하고 또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고 또 뭐 탄핵 누구도 탄핵시킬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야기를 꺼낸다는 비판을 들어서야 되겠냐. 이 탄핵을 하는 짓거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탄핵 반대예요. 김부겸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검사든 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든 탄핵을 반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 완전히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 삐그덕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나는 그 자리를 맡아서 완전히 민주당을 지금과는 다른 쪽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들의 강한 매. 일상적으로 매를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매를 맞는 당사자들도 별로 아프지도 않을 것.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한마디가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에게 해초리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잘 없었어요. 자, 총선이 있기 전에 원칙과 상식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과 사실상 똑같은 모습을 김부겸 전 총리가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김 전 지사 자체가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에,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90% 가까이 이재명 대표를 까다가 바로 막판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돌아가셨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남지사 때 보여준 도정 운영 등을 보면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나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이 내용을 본 혜영의 딸들이나 재명인의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수박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완전 빨간 수박이죠. 그냥 수박도 아니고 빨간 수박.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량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큰 동량이 뭐예요? 큰 대자, 동량, 통령,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거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